네, 안녕하세요. 진천상신초등학교 교사 이대섭입니다. 오늘 제가 아는 선에서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혹시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를 조금 제공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화상 수업을 개설하는 법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조회 종례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2021년 4월 10일 토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이걸 설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지만 선생님께서 수정하실 수 있고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설정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엔 조종래의 경우에 선생님은 모든 학생의 얼굴을 볼 수 있으나 학생은 선생님의 얼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쓰여 있죠. 그럼 저희는 이제 온클 라이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클 라이브는 시간에 상관없이 즉석으로 만들어서 하는 수업이라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EBS 온클 라이브를 개설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샘플 수업이 세 번째라서 샘플 세 번째라고 하고요.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온클 라이브 바로 생성을 누르고 제가 화상 수업에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장을 할 때 이제 카메라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는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상 수업을 입장을 누르면은 이제 수업 시작 준비가 되었나 라고 나와요. 혹시 당황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제 얼굴은 펭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을 누르면 이제 친구들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 되겠죠? 저는 이제 다른 화면으로 저는 이제 패드 화면인데요.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도 내 클래스에 들어가서 진천상신초 6학년 3반에서 샘플 세 번째 화상 수업에 온클 라이브로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랑 카메라를 허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황하였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후면 카메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하메드 살라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화상 수업에 입장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학생 목록을 보도록 하죠. 학생 목록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주의 환기 버튼인데요. 일단 한번 천천히 앞 메뉴부터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 메뉴는 카메라 끄기예요. 이건 뭐 쉬운 거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켜고 끄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인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 공유가 있겠죠? 화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화면 1번, 화면 2번 공유하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애플리케이션 창 혹은 크롬 탭도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화면을 하나 열어 놓았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네이버 화면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럼 이제 학생 화면을 보면 네이버 화면이 이렇게 공유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공유 중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이트보드 필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필기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우개로 쓱쓱 지우는 거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 필기 도구 꼭 좀 오래 누르면은 형광펜 지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펜 굵기를 늘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 파트로 넘어가면 네모 그릴 수 있고요. 좀 꾹 눌러보면 색칠된 네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도 가능하고요. 색칠된 동그라미 또한 가능하죠. 좀 지워볼까요? 정신이 없는데. 야, 지워져.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다시 누르면 이제 직선을 이어서 그려서 이렇게 도형을 재능이 없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테두리 두께 또한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그리고
좀 지워볼게요, 다시. 모두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텍스트로 필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트 필기에서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 글자 크기 지정 가능하다고 했어요. 크게 필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얘네들 잡고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림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림도 잡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해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한가 했는데 복사하는 것 붙여 넣는 건 안 되네요. 이거는 그냥 따르게 밖으로 빼는 것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미지로 추가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면 제가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를 제가 큰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웃기다고 하나? 이미지를 지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야, 이미지 지우는 게 불가능해? 근데 다른 이미지로 바꾸는 건 가능하거든요. 다른 이미지로 바꾸는 건 가능한데 이제 지우는 것만 불가능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 한번 보면은 두 번째 공유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수업하다가 가져올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브레이브걸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공유를 해서 이제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유튜브 영상 주소를 여기다가 컨트롤 V로 입력을 해놓고 시작을 누르면 플레이가 둘 다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스크롤바를 이렇게 움직여 놨을 때, 탐색창을 움직였을 때 이제 학생들이 보는 창도 그대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멈추시고 수업을 하시고 싶을 때 이제 학생의 화면도 그대로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생 입장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냐? 학생이 이제 플레이된 상태에서 학생이 정지를 눌렀을 때 잠깐 정지되는 듯 했으나 다시 플레이가 되고 또 스크롤바를 땡겨지는 듯 했으나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의 공유도 괜찮은 기능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딜레이가 되게 심한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 생각보다 딜레이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인터넷 상황이나 학생들의 그런 컴퓨터나 이제 휴대폰의 사양에 영향을 좀 받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공유까지 받고요. 그리고 문서 공유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문서는 모두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미지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아마 모든 문서를 이미지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서는 뭐 한글 파일 같은 것도 가능하냐. 그래서 한글 파일을 보면 뭐 한글 파일 역시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한글 파일도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지 형태로 이제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공유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뭐 PDF 파일 같은 거 가능한가? PDF 파일도 변환을 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PDF나 PPT나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서가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학생이 필기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학생에게 발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 옵션 버튼에 발표자로 지정 버튼이 있어요. 발표자로 지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발표를 시작합니다. 공유를 사용해 친구들과 화면과 문서를 공유해 보세요 있는데 휴대폰으로 공유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친구가 공유할 수 있는 거 보면 화이트보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사진 아까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필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선생님도 필기가 가능하고
학생도 필기 가능합니다. 학생이 필기하는 건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양쪽에서 필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필기한 것까지도 모두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그 사진 가져오는 것 정도는 가능해요. 사진을 공유하는 것 정도는 가능한데, 이제 문서를 가져오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휴대폰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뭐 노트북을 쓰거나 데스크탑을 쓰면 좀 가능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학생이 필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인데 공유 중지를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요. 공유 중지를 하고, 그리고 발표자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학생에게 할 수 있는 기능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학생이 이제 집중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주의한기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여기를 봐주세요라고 아저씨가 한 명 나오고, 그리고 19라는 숫자를 다시 눌러야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건 그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뭐 음소거 해제 같은 건 할 수 있고, 추방하는 것조차 가능합니다. 추방하는 거 가능하고요. 근데 다시 입장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손들기 있어요. 손들기 있는데 줌에서는 먼저 손든 사람이 위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 좀 볼까요? 채팅은 당연히 채팅이 가능합니다. 채팅 가능하죠. 채팅창을 이제 학생이 볼 수가 있겠죠. 채팅창을 볼 수가 있는데 학생도 채팅이 가능한데 비밀 채팅 가능합니다. 여기서 1대1 메시지로 학생을 클릭하고 나서 비밀 채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채팅 앞에 그 자물쇠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도 선생님한테만 채팅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물쇠 표시가 있고, 그리고 채팅창이 들어오는 거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 같은 거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 같은 거 업로드하면 친구들이 같이 열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둠 수업도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참여를 가정한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모둠 수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둠 수업을 여기서도 재현할 수가 있어요. 사용 시간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면에서는 훨씬 더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각 모둠을 몇 명씩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급 옵션에서 자동 종료를 할 수 있고 1분 전에 알린다, 카운트다운도 한다라는 것은 수업할 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퀴즈 기능이 있어요. 이건 정말 EBS만의 특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OX 퀴즈형, 오지선다형, 단답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오지선다형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뭐 선생님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보면 1번 지문 뭐 이대섭, 2번 지문은 뭐 장동건, 3번 지문은 차은우, 뭐 죄송합니다. 4번 느낌은 뭐 김태희, 5번 느낌은 뭐 5번 질문은 아이유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니까 지문 1번. 이게 정답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라고 하고 퀴즈 출제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위에 문제를 출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문제가 성공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답안 제출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가 나와요. 퀴즈가 출제가 되면은 주소를 복사해서 이거를 이제 채팅 화면에 입력해야 돼요. 근데 이건 조금 불편한 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학생들 채팅 화면에 선생님이 퀴즈를 출제하셨습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퀴즈를 풀 수 있는 곳으로 가죠. 선생님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대섭을 클릭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정답입니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저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화면에 들어가서 이제 F5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푼 친구가 나오고 정답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다시
온라인 클래스 이제 화상 화면으로 들어가면 잠깐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그거 외에는 여기서 설명해 드릴 거는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 모드 음소거 하는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그리고 녹화 시작, 녹화를 할 수 있는데요. 녹화된 화면은 이메일로 전송이 돼요. 맨 처음에 가입한 그 이메일로 전송이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 설정에서는 비디오를 뭐 켜고 끄고도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오디오 설정 가능하고요. 일반에서 뭐 설정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카메라 설정에서 좌우 반전 정도만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물 화상기를 써서 좀 뒤집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360도로 회전되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기능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가기 버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리 비우기가 있고 수업 종료가 있는데, 자리 비우기를 눌렀을 경우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종료를 해야 완벽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아이들을 다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래 화면으로 들어가면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업이 종료된 상태라고 나오죠. 똑같은 기능인데 화상 수업을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강좌 등록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규 강좌 만들기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영상 강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고, 화상 수업을 만들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 샘플 이렇게 쳐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에요. 수업 시간을 이제 오늘로 찍으면 이제 지금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얼투당투 하다가 보면 지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6학년 1학기고 과목 설정하고 강의 생성을 누르면 됐네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현재 시간보다 뒤쪽이면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대상 추가해서 배포를 할 수 있죠. 우리 클래스를 선택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강의가 생긴 걸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까 샘플 세 번째였나요?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화상 수업에 샘플 두 번째네요. 샘플 두 번째. 샘플 두 번째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면 아까랑 똑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클래스 라이브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줌하고 좀 다른 점은 역시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에 특화된 기능들이 몇 개 있다는 점은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사용해 봤을 경우에 스트리밍 화질이 좀 저하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게 뭐 EBS 자체 내에서 그런 딜레이를 막기 위해서 스트리밍 화질을 떨어뜨린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더 나은 방법을 고안하셔서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음 시간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